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의 장점을 지닌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오늘 주가의 낙폭이 크지만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5.83%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5.27%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낙폭을 좁히면서 아래에 꼬리를 조금씩 만들어 놨다는 측면은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이 컸기 때문에요. 이에 따라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29억의 매도, 기관들도 20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95억의 매수 우위고 기관들은 7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플레이어들은 이익 실현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과 더불어서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2단계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 즉 재료가 남아있다는 측면이죠. 특히 최근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합병, 즉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단계 합병인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또 다른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합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상법상으로 봤을 때 합병 절차가 얼만큼 간소하게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인 합병이잖아요. 이번에 1단계 합병에서 헬스케어랑 합병한 것이 바로 통상적인 합병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총으로 하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소규모 합병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이 소규모 합병의 장점은 뭐냐면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합병 주주총회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사회 결의로 끝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도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합병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소규모 합병도 하게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헬스케어와의 합병에서 8월 17일 날 이사회 결의를 하고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 1월 12일이니까 이 기간이 5개월이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병 주주총회가 없기 때문에요, 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매수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잖아요. 물론 중요한 것은 합병 비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합병 비율 산정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1개월 평균 종가, 일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평균 종가 나누기 3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요. 헬스케어의 합병 비율이 0.4492620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은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요, 합병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잖아요. 제약이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합병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일반 합병을 하든 아니면은 소규모 합병으로 가든 간에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소규모 합병을 추진을 하면서 셀트리온 주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소규모 합병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조건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합병을 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이것이 합병한 회사 셀트리온의 발행 주식 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합병 비율이 높게 정해지게 되면은 이것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1월 12일부터는 셀트리온의 총 주식수가 2억 2029만 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발행 주식의 10분의 1이 뭐냐면은 2202만 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수가 3,961만 주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2,202만 주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합병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비율은 0.5559 이하가 될 경우에는
0.559 곱하기 3,961만 주가 되니까요. 신주 발행이 2,202만 주 미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합병 비율보다 높게 되면은 합병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가 수준 상황에서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를 막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 합병 비율은 과거 1개월이잖아요. 이사회 결의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들을 쭉 계산을 다 해서 합병 비율이 이 숫자보다 이하로 나올 이런 시점을 다 계산을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 시점에서 소규모 합병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일반 합병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합병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반대 주주들이 있는데 소규모 합병 역시 반대 주주들이 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이죠. 결국은 소규모 합병은 무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 신주의 비율이 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요 시점, 요런 상황들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물론 불가능하다면은 일반 합병으로 가겠지만요. 어쨌든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는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주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셀트리온 제약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과거 1개월치니까요. 합병 비율을 따져가지고요. 적절하게 되는 시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합병으로 갔을 때의 합병 비율이 있잖아요. 그 이하로 만약에 가능하다, 그 시점이 된다면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요, 큰 결단을 내려서 선물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나름 큰 결단 등 선물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을 하든 일반 합병으로 가든 간에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합병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나름대로 셀트리온 주주 쪽에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추정을 해볼 때는요, 특별 배당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일반 합병으로 가면 되는데 소규모 합병으로 가서 신속하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1단계, 2단계가 모두 끝나야만 바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셀트리온 그룹이 생각하는 큰 그림은요, 결론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의 2단계 합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장중에 대통령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공매도는 6월달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공매도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6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면은 6월 말까지 금지를 하는 것이고, 6월 말까지 이 시스템이 안 되면은 계속 공매도 금지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에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음봉의 모습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요. 또한 외국인들이 최근 샀다 팔았다 이런 과정이 나오지만, 외국인들의 방향은 지난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 역시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 이후의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셀트리온 많이 빠졌지만요,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시가 쪽의 상위의 순위는 변함이 없이 10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1월 12일 날 가정을 했을 때 시가총액은 5위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1단계 합병에 이어서 2단계 합병을 가면서, 또한 실적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1분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냐,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특히 짐 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